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요소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에 사과하고 수급 관리를 위해 요소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관세율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요소 긴급 수급 조정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지 4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 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또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국으로부터 18,700톤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급 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수급을 관리해 나가고 관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사과했습니다.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시정하겠다. 공급망 전반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오늘부터 요소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요소수 판매처가 주유소로 한정이 되고 요소와 요소수를 다루는 기업은 날마다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긴급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정다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앞으로 매일 실적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항목은 수입량 또는 생산량, 사용량, 판매량, 재고량, 향후 2달간 예상되는 수입량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 명령을 내리고 요소수 판매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나 농기계는 한 대당 한 번에 최대 30리터까지 요소수를 살 수 있고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업자가 건설 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 계약을 맺고 요소수를 파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는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요소나 요소수를 매점 매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다른 수입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넘기라고 정부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과 동시에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수는 470여 명으로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시행할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방역 수칙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7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 80%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1명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접종 효과의 감소, 그리고 집단 발생의 증가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수칙의 완화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며 중환자 병상의 약 58%,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의 약 59%가 이미 차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여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비상계획을 논의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은경 질병청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더 강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령층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얀센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났거나 그 밖에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추가 접종 대상자는 내일부터 SNS 자녀 백신 신청으로도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77.4%, 1차 접종률은 81.3%입니다. 지금까지 12살에서 17살 소아청소년은 약 80만 명, 임신부는 1,600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10대 학생층에서 확진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되도록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아들의 화천대 이후 퇴직금으로 논란이 된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명으로 곽상도 의원 사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년부터 예정된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를 1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목포와 봉하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가상자산을 고리로 한 젊은 청년들과의 만남 자리.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실망감을 이해한다는 말부터 먼저 건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또 그 지향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그런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부동산 등 기존 자산 시장에서 밀려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미루고 현행법상 250만 원인 공제 한도도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에서 이틀째 호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을 찾아 흉상에 머리를 숙이고 국민 통합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윤 후보와 권양숙 여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의 재난 지원과 손실 보상 관련 공약에 대해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10조, 25조, 50조 지원금이나 손실 보상과 관련해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 원은 민주당의 전국민 방역 지원금 재원이고 25조 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50조 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발언에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와 구로 일대에서 KT 유무선 통신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공사 도중 광케이블이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3시간 반 만에 복구가 이뤄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서울 월드컵대교 남단, 굴착기로 땅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땅속에 묻힌 통신선을 복구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시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마무리 작업 도중 굴착기가 땅속에 묻혀있던 통신관로를 건드려 광케이블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광케이블과 연결돼 있던 105개 기지국에서 신호가 끊어졌고 영등포와 구로 일대 휴대전화와 기업 인터넷망에 일부 통신장애가 일어났습니다. 나무 뿌리들 보이시죠? 나무가 있었던 걸 나무 뿌리를 이렇게 빼내는 작업. 했던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 발생 약 20분 뒤인 오전 10시 50분 정보통신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복구는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완전히 끝났습니다. KT 측은 이번 통신장애로 모두 20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시공사, KT는 굴착공사 신고와 관리 감독 등 지침 준수 여부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관악구에서는 한 달 전 상가 인테리어 공사 도중 파손된 KT 전화선이 아직 복구되지 않아 인근 500여 세대 아파트에서 일부 인터넷과 전화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유류세가 내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리터에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전국 주유소의 기름 판매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 1-2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두산이 삼성을 꺾고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두산은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 남겨뒀던 두산은 초반부터 매서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1회 1사 1-2루 득점기에서 김주환의 선취 1타점 적시타 등으로 단숨에 2점을 올렸습니다. 반면 삼성은 아쉬운 수비로 자멸했습니다. 2회 실점 위기 상황에서 윅수 구자욱이 무리하게 다이빙 캐치를 시도하다 추가점을 내줬고 이후 허삼영 감독이 꺼내든 교체 승부수도 실패했습니다. 허삼영 감독은 선발 백정현을 원태인으로 바꿀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지강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최지강은 페르난데스에게 2타점 1루타를 받고 강판됐습니다. 단숨에 5대0 리드를 잡은 두산은 원태인을 상대로도 2점을 뽑아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타선이 장단 15안타를 몰아쳐 11점을 올린 두산은 삼성을 꺾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두산은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위협까지 달성했습니다. 코리안 시리즈도 올라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수들도 그렇고 너무 수고 많았고 우선 기쁩니다. 한국 시리즈 7차전이면 지금 있는 투수들 갖고 또 하면 됩니다. 플레이오프 MVP는 2차전에서 4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페르난데스가 차지했습니다. Y han salido bien las cosas. El equipo está muy bien y vamos de nuevo a la Korean Series y vamos por el título. 가을에 강한 두산과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KT의 한국 시리즈는 오는 14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5차전을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치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에이스 손흥민을 중심으로 5차전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관중 100% 입장이 가능해 만원 관중으로 치러질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말 수요 폭증과 전 세계 공급망 문제가 겹치면서 6%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 경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2% 상승했습니다. 1990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9%도 웃돌았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0.9%로 역시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거의 모든 품목에서 전방위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달엔 특히 TV 10.4%, 세탁기 14.9% 등 가전제품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연말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인력난에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소비자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도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It's quite frustrating with all the money being funneled into free money into the economy, just causing inflation and everything. So, with that comes higher pay raises for my employees. 연말연시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 기름값 등 각종 에너지 가격은 항공료 등의 여행 비용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 물가 상승세가 언제 누그러질지 예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Of course, it is very difficult to predict the persistence of supply constraints or their effects on inflation. Global supply chains are complex. They will return to normal function, but the timing of that is highly uncertain.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금리 인상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측치를 뛰어넘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어진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총회가 열리고 있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변화에 함께 협력하겠다는 공동선언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 양국 정상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이번 발표가 갈등을 빚어왔던 두 나라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26차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미중 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셰저나 중국 기후특사는 양국이 공동선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양자 협력과 함께 다자간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메탄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도 바이든과 시진핑 양국 정상들이 두 나라의 실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관해선 협력하기를 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lso expressed a shared desire for success at this COP. Now, with this announcement, we've arrived at a new step, a roadmap for our present and future collaboration on this issue. 한편 기후변화총회 의장국인 영국은 성명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에는 각국이 내년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 다시 점검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All over the years they have been pledging and they have failed to deliver. They are talking about their targets at 2030, 2050, and yet people are dying right now. 총회에 참석한 약 200개국 대표들은 12일 기후변화 총회 폐회를 앞두고 최종 문구 조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건너온 난민 문제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이 새로운 분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벨라루스는 자국에 들어온 난민들을 폴란드 등 이웃 나라로 보내려 하고 있는데 이 폴란드와 유럽연합은 벨라루스가 의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서 서유럽으로 보내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규희수 특파원입니다. 동유럽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난민들의 텐트가 군집해 있고 국경 너머 폴란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 난민이 철조망을 무너뜨리려 삽을 휘두르고 절단기로 철조망을 잘라내기까지 합니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벨라루스로 건너온 난민들입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독일 등 서유럽 국가. 폴란드를 거쳐야 하는데 폴란드와 유럽연합 EU가 이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선 겁니다. 갈 곳 없는 난민들을 막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탄압으로 EU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가 서방 세계에 보복하기 위해 일부러 난민을 받아들인 뒤 서유럽에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To, z czym mamy tutaj do czynienia, to sobie musimy jasno powiedzieć, to jest przejaw terroryzmu państwowego. My to tak nazywamy.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를 일축하며 유럽연합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경고했습니다. Я боюсь, чтобы вот это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на границе из-за мигрантов не привело к какой-то острой фазе, чтобы там почва для провокаций.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메르켈 독일 총리 대행은 벨라루스를 지원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로 이 사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벨라루스엔 현재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탈출한 난민 14,000명 정도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돼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죄 적용을 주장해온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원장이 21개월 된 여자아이 몸에 팔과 다리를 올리더니 몸을 기울여 누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세는 10분가량 계속됐습니다.
1시간쯤 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걸 확인한 원장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모 씨. 대전지법 11형 사부는 정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교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고통을 표현하지도 못한 채 숨졌고 피해 아동의 부모도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속에 살게 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아동 10여 명을 비슷한 방법으로 30여 차례 학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사에 대해서는 한 달가량 이어진 정 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것은 가볍지 않은 범죄라면서도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해온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는 6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앞서 정 씨에게 징역 13년을, 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연 5,0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출입 절차가 까다로운 고급 아파트에 사무실을 열고 경찰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 경찰이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덮쳐 현장에서 집회다발을 압수합니다. 붙잡힌 일당은 46명.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7,900여 명에게 260억 원을 빌려주고 14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챙겼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과 친구, 직장 연락처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받아놓고 대출 상환을 압박했습니다. 최고 금리는 연간 5,000%.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던 소상공인 피해가 컸는데 일반 대출이 막혀 이곳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이자만 160만 원을 떼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금융권이나 상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는 사람, 그분들 명단이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명단을 여기에서는 사와서 이 불법 대부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만 400만 원이 넘는 부산 LCT 등 고급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일당이 사무실을 설치한 해운대 LCT입니다. 보안이 철저한 이 고급 아파트에만 사무실 3곳을 차리고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이런 고급 사무실이 부산과 수도권 등 전국 8곳에 이릅니다. 구속된 40대 총책은 고급 외제차와 요트 등을 구입해 초호화 생활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총책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7억 4천여만 원을 동결하고 현금 3억 7천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자금 출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이달부터 제주에서는 본격적인 감귤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요소수 사태로 감귤을 운반할 화물차가 부족해지면서 배송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갓 수확한 감귤에 선별을 마친 저녁 시간. 상자에 담긴 감귤이 10톤 넘는 대형 화물차에 실립니다. 전국 각지로 감귤 배송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달부터 감귤 수확철이 시작돼 가장 바쁠 때지만 최근 전국적인 요소수 부족 사태에 화물차 기사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정규 속도보다 좀 무리하게 풀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요소수 소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마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납품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특히 수도권을 한 번 오가면 요소수 10리터 한 통으로 부족한 탓에 기사들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출하를 시작한 감귤을 제주 밖으로 실어 나를 화물차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운 제주로 화물차들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주 물류업체들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귤을 시작으로 브로콜리 등 월동 채소를 수확하는 내년 4월까지 배송 물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물량의 최소 8배 이상이 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달 말 정도 되면 아마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요소수 부족 사태에 감귤 수확철 농민들에겐 기쁨보다는 주름이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는 미증시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며 하락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개임주와 2차 전지주가 오름세를 보이며 외국인의 매수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25포인트 하락한 2924.92에 코스닥은 4.9포인트 오른 992.65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물가 상승과 달러화 강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사자에도 기관의 팔자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림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3거래의 연속 약세를 보이며 6만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대한전선이 무상감자와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고 셀트리온이 3분기 실적 하락에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NC소프트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접목한 신작 게임 출시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마감했고 LG이노텍은 메타버스와 애플카의 최대 수혜주로 전망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전 내린 1,180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맑은 하늘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굵은 편은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경기 남부, 충청과 강원 영서, 그리고 영남 서부 내륙, 호남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최고 2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5cm, 충북 중남부와 전북 동부에는 1에서 3cm, 그 밖의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연일 동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은 강풍특보, 건조특보가 함께 발효 중인데요. 강풍에 떨어질 만한 시설물이 없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겠고요. 또 화재의 위험이 높으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계속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도, 춘천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청주 2도, 대구 3도, 광주 5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청주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 오전에 수도권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